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틀간 수도권에 쏟아진 이례적 집중호우로 10여 명이 사망 실종되고 서울 강남 일대가 침수돼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왔길래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따져보면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엔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다 쏟아졌다고 하지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서울의 하루 강수량이 300mm를 넘어선 것은 그동안 3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기록적 폭우로 서울과 춘천에서 50여 명이 숨진 지난 2011년 호우 사태의 하루 최대 강수량이 301mm였다고 하는데 이번엔 그보다 80mm가 더 많았습니다. 즉 1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역사적 폭우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대비해도 이런 자연재해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죠. 저런 이상기후와 돌변 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을 쏙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정치권의 후진국적인 행태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행태, 특히 야당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아직도 세월호 때 버릇을 버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측면 등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정치만은 후진국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도 여실히 증명이 됐는데 100년 만에 내렸다는 서울 강남 지역 폭우 천재지변에 새 대통령을 트집잡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의 행태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맞다면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뉴스에 등장해야 할 말은 다름 아닌 초당적이란 단어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조 체제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대형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야당과 언론은 어김없이 어떤 일정한 특징을 보입니다. 일단 추측성 썰과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요. 신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지목하고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행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걸고 넘어져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 야당에서 쏟아진 말들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민주당 대변인 조오섭,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불은 참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멀쩡한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왜 아파트에서 상황관리를 하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도 국정에는 공백이 없다고 장담했지만 이게 뭐냐.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지 섬뜩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이들 주장의 공통된 취지는 이번 집중호우 사태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이었던 청와대 이전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논리에 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세월호 7시간과 같은 민주당 특유의 선전선동입니다. 청와대에서 그 긴박한 순간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대면 지시를 하면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하는 대통령이 되고 집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면 국정 공백이라는 논리 자체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과 빠른 대응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재난과 사고의 규모가 작던 크던 모든 문제에 있어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것부터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단초가 됐던 게 바로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뭐를 했느냐라는 세월호 사건 때 민주당의 선전선동이었는데 선진국들을 보면 사태 초기의 정치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시장이나 주지사가 지휘 사령탑이고요. 특히 미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정부 비판이나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현장 상황, 피해 주민들과 경찰, 기관장들 말이 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태가 수습이 되고 복구가 되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장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 오직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뭘 했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즉 대통령이 잠 안 자고 회의를 주재하면 오던 비가 신기하게도 딱 멈추고 강남의 찬물이 갑자기 싹 빠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여기서 또 조국 전 장관의 선전선동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데, 조국은 청와대 2년 반 근무 경험에 비추어 역대급 호우 예보가 있었고 재난방송이 나가고 있었는데 퇴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언뜻 들으면 딱 선전선동에 먹혀들기 좋은 소재인데요. 자,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거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기상청도 모른 집중호우를 미리 내다보고 대기했어야 한다는 억지 논리인 것이고요. 특히 조국은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을 때 큰일이 있을 때마다 퇴근 안 하고 야근을 했는지, 또 집에서 잠자다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로 달려왔는지 청와대 출퇴근 기록부를 먼저 까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쟤네들의 뇌구조를 먼저 국민들께서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재난 대비도 수습도 해당 지자체의 몫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가적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오히려 재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언론사 대동하고 노란 점퍼 입고 쇼하는 정치인들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하천홍수 및 도심 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지만 후임 박원순 시장 때 중단 축소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1년 7월 광화문과 강남역 등 7곳에 17조 원을 들여 빗물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하 40에서 50m 깊이에 지름 10m 정도의 대형 배수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대형 배수관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낼 수 있는 저류 기능도 겸합니다. 자, 그런데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이러한 계획을 엎었습니다. 참고로 폭우 피해가 많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이런 시설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자, 만약 오세훈 시장이 우면산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1년 상습 침수 구역 7곳을 선정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공사가 시작이 됐으면 지난해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사고와 재난 상황에 있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가 재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구태 정치를 국민들께서 반드시 질타하시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